네, 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아이나브 설정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목감기에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나브 기체의 이제 아이나브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호버링, 자동 호버링 기능, 포지션 홀드라고 하거든요. 아이나브에선 이제 포지션 홀드와 알티미터 홀드 두 가지 기능을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썼을 때 이제 말뚝 호버링 포지션 홀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드를 이제 동시에 키게 되면 고도도 고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평 위치도 고정이 되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센서 드론에서 볼 수 있는 말뚝 호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비행, 미션 자동 비행은 앞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미션 비행의 테스트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행 경로를 지정해 놓고 속도와 고도를 지정을 해주면 각 웨이포인트마다 알아서 이제 기체가 스스로 비행을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상용 드론이나 뭐 산업용 드론에서 이제 활용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한 GPS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그리고 라이더 센서를 지난 시간에 배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선이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나브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아이나브 컨피규레이터에 기체를 연결해서 한번 아이나브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체는 이제 제가 GPS를 이쪽에 이제 앞쪽에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GPS는 이 기체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GPS는 상관이 없는데 이 컴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보다는 이 컴파스가 이 자기장을 가지고 이 동서남북을 파악하는 센서이기 때문에요. 이 컴파스가 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의 전선이라든지 또 내지는 FC나 ESC에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면 컴파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컴파스에 이제 간섭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컴파스에 자기장 간섭이 생기게 되면, 이게 비행 중에 포지션 홀드를 시켜 놓으면, 이 회용돌이 모양의 이제 비행 모습을 나타내면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일렛 워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토일렛 워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체가 추락을 하게 되니까요. 컴파스를 기체에 장착하실 때는 기체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서 장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좀 기체에서 좀 올려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높이에도 간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컴파스를 더 높여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컴파스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면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하고 라이더 센서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에 보면 여기 렌즈가 달려 있는데요. 이 렌즈는 이제 가려지지 않도록 보통 이제 수축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덮는데
그 덮을 때 렌즈가 가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렌즈 부분은 오픈을 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렌즈 옆쪽에 보면 이 라이다 센서는 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에서 이제 레이저를 쏴서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는 아닌데요. 그 빛을 쏴서 빛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기 센서가 이 옆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뭔가에 가려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게 되니까요. 수축포는 이 부분은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장착하고 이제 배선은 이렇게 다 끝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장착과 배선을 다 끝냈으면 이제 아이나브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아이나브로 들어가시기 전에 기체에 이제 일단 전원을 넣습니다. 기체에 전원을 넣어야 이제 GPS랑 그 라이다 센서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원을 기체에 전원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포트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속을 해서 보시고요.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그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체가 정상적으로 이 그 방향 센서가 동작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콤파스가 세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은 틀릴 수가 있고요. 기체가 무조건 이제 내가 앞면을 보는 방향이 이제 그 북쪽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방향하고 이 그 우리가 이제 아이나브 컨피그레이터의 이 셋업 처음 화면에서 보는 방향하고가 일직선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안 맞으면은 여기서 이제 리셋을 해서 맞춰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주신 상태에서 리셋으로 맞춰주시고요. 기체를 내가 보는 앞면과 정면으로 수직이 놓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봐서요. 왼쪽 오른쪽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되고요. 앞뒤로도 움직여 보고 비스듬히도 움직여 봐서 정상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틀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컨피그레이션에서 이제 FC의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FC의 이제 화살표 방향대로 그 이제 화살표 방향이 카메라 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시는데요. 뭐 가끔 이제 그 전원을 옆으로 뺀다든지 뭐 이럴 적에는 이제 FC의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런 그 요 디그리라든지 이렇게 뭐 그 방향을 이제 그 돌려서 장착을 하셨을 적에는, 만약에 세워서 장착을 하셨으면 롤 디그리를 돌려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90도로 세워서 했으면 롤 디그리를 90도로다가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앞쪽으로다가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세우는 사실 방향은 거의 없는데요. 그 뭐 이렇게 이제 장착을 90도로 앞으로 숙여서 장착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90도 뭐 내지는 뭐 270도, 180도, 270도 뭐 이렇게 그 돌려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집어서 장착을 하시게 되면 180도로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여기 그 FC의 방향을, 보드 방향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설정을 해 주시고 나서 이제 다시 셋업으로다가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자기가 설정된 게 맞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 화살표 방향대로 기체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먼저 가장 처음에 이제 그 하실 일이고요. 요걸 이제 맞춰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설정으로 갑니다. 베타 플라이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이 화면은 다 아시겠지만요. 베타 플라이트 화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금 이제 제 기체에는 그 센서가 이제 추가되기 전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신기 쪽이 UART 2번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리를 UART 1번, TX 1번이죠. 그러니까 TX 1번에다가 지금 포트 연결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VTX 쪽에 그 VTX 스마트 오디오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 스마트 오디오는 지금 UART 3번, 그러니까 TX 3번이 되겠죠. TX 3번 포트에 납땜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GPS는 그 앞전에 그 앞에 강좌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GPS는 그 TX하고 RX선 두 개를 다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컴파스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이제 G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I2C 포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I2C는 SCL하고 SDA 두 가지 그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X하고 RX는 GPS 통신을 보내주기 위한 선이니까요. TX는 FC의 RX, 그리고 RX는 FC의 TX 이렇게 납땜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F405CTR 같은 경우에는 그 뒷면에 그 SDA하고 SCL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CL하고 SDA하고 이 포트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다하고 옵티컬 플로우 센서 같은 경우에도 TX, RX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I2C TX, RX 포트만 연결하게 돼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5V를 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TX, RX를 이제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앞전에 이제 소개해 드릴 적에 이제 여기 TX 6번하고 RX 6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배선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TX 이게 지금 F72S이어서 6번 포트까지 있는데, F40 같은 경우에는 5번 포트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TX 5번하고 RX 5번에다가 지금 물려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GPS부터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포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X 4번하고 TX 4번에 지금 GPS를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센서 탭에서 GPS를 UART 4번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바로메타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메타는 뭐 내부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크게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하고 라이다 센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옵티컬 플로우 라이다 센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I2C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2C 포트가 이제 좀 처음 뭐 이렇게 좀 새로운 포트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I2C는 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새로운 통신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2C는 기존 그 UART보다 한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최대 10배 정도까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또 구성도 그 UART는 이제 각각 1대1로 밖에 이렇게 통신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제 I2C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FC에서 여러 개를 한 포트에서 여러 개의 이제 그 디바이스들, 센서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I2C를 아두이노 쪽에서는 많이 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아이나브에서도 이제 I2C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나브에서 I2C를 사용하려면 MS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P 쪽에 옵션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I2C 쪽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들은 다 여기에 UART 5번으로 다 그냥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트는 이렇게 잡아 주시고 세이브를 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가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핑한 대로 다시 부팅이 돼서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탭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컨피그레이션 탭은 이제 베타플라이트의 컨피그레이션 탭하고 비슷한데요. 좀 항목이 많죠.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추가되는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항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센서 탭에서 우리가 이제 센서를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속계는 지금 MPU 6000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잡혀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지작의 컴파스는 오토로 설정을 해줍니다.
오토로다가 설정을 해주면 알아서 이제 잡게 됩니다. iNav가. 그래서 해당되는 디바이스를 알아서 잡으니까요. 여기서 마그네토 이 지자계하고 고도계 기압계죠. 요 두 개는 오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인지 파인더, 여기 이제 라이다 센서거든요. 라이다 센서는 우리가 아까 MS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MSP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SP로 두 개를 잡아주시고, 거기까지 잡아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 센서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잡혀서 올라오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부팅이 되니까 이제 지자계와 고도계가 센서가 잡히고, 또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하고 여기 소나라고 나오는데요. 라이다 센서인데요.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인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GPS는 아직 인식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GPS 항목에 GPS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프로토콜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iNav에서 이제 권장하는 건 uBlocks하고 uBlocks 7입니다. 그래서 uBlocks 7이 좀 더 빠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uBlocks 7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라운드 어시스턴트는 오토 디텍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붓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리붓이 되고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GPS가 이렇게 같이 잡혀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센서를 iNav에서 인식하는 것까지는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우선 가장 먼저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컴파스가 잡혔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기체의 방향과 기체의 방향을 돌려보면 헤딩이 이렇게 헤딩의 디그리, 헤딩의 각도, 그러니까 기수의 각도가 돌아가는 걸 보이죠. 기수가 각도가 돌아가는 걸 보이고, 또 그리고 이제 기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셋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앞을 정면으로다가 봐놓고 이렇게 해서 기체를 돌려보면 기체가 이제 헤딩이 따라서 움직이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헤딩이 정확히 이제 그 기체의 방향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기체의 방향과 그 헤딩을 일치를 시키는 방법은 요즘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그 컴파스 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스 앱을 사용을 하셔가지고요. 컴파스 앱을 띄워서 기체의 그 기수가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기체 헤딩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놓고요. 제가 봤을 때 한 요즘에 이제 지금 컴파스 앱은 여기 안 나오고 있지만 컴파스 앱을 띄웠을 때 이렇게 나침판이 나오면 나침판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게 놓고요. 그 북쪽에 정확히 일치되게끔 기술을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맞춰 놨을 때 각도가 지금 그 정확히 360도가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보시는 것처럼 기수 각도가 263도로 틀리게 나오죠. 지금 그 컴파스의 방향이 그 틀리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NQ8 5883 그 GPS 컴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보시면 그 GPS 컴파스를 270도 플립을 해서 놓고 사용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거기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피그레이션 탭으로 들어가서 보드하고 센서 얼라인먼트에 그 마그네토미터의 얼라인먼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계 방향 270도 플립, 요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걸 설정을 해 주시고 다시 리붓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붓을 해서 이제 셋업 화면으로다가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방향이 거의 정확히 그
북쪽과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리셋을 한번 눌렀어요. 방향을 일치시키고 그림, 이건 이제 그 각도를 인식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리셋은 그림의 방향을 다시 앞으로 정렬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 컴파스에 나오는 방위하고 기체가 움직였을 때 방향하고가 거의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일치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토일렛 워시 회용돌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 컴파스에 대한 요 매칭 부분을 확실하게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뭐 이거는 칼리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컴파스에 대한 셋업 부분이니까 그 컴파스 셋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컴파스 셋업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칼리브레이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나브는 베타플라이트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칼리브레이션이 보다 세밀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아이나브 자체가 이제 이 고정 비행이라든가 포지션 홀드라든가 알티미터 홀드, 또 그리고 이제 미션 컨트롤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상태가 정확하게 FC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센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칼리브레이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선 이제 칼리브레이션 시작할 적에 칼리브레이션 버튼 한번 눌러서 이제 시작한다 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이제 스텝이 6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계 칼리브레이션인데요. 가속계 칼리브레이션 할 적엔 맨 처음에 스텝 1에서는 이렇게 평평한 책상이나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칼리브레이션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칼리브레이션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가속계 칼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기체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수평으로다가 최대한 수평으로 놓고 여기에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다시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끝났고요. 세 번째 칼리브레이션은 이제 기체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90도로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은 상태에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 누르면 세 번째 칼리브레이션까지 됐고요.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 화살표 표시가 기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수가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정확히 여기서 칼리브레이션 한 번 더 누르면 또 네 번째 스텝까지 칼리브레이션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기체를 이렇게 돌려서 세워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기수를 바닥으로 지면을 향해서 보게끔 이렇게 90도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6개의 모든 스텝의 칼리브레이션이 가속계 칼리브레이션은 완료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가속계 앵글 비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 칼리브레이션 악셀레이터 이 가속계 칼리브레이션을 가장 먼저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이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은 이제 컴파스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컴파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칼리브레이션 해주는데요. 방법은 기체를 이제 수평으로다가 움직이지 마시고요. 한 군데 이제 고정으로다가 이렇게 들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든 상태에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또 한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또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요. 다음에 앞으로 숙였다, 뒤로 숙였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 지금 칼리브레이션 했는데 여기 지금 숫자가 000 나오고 바뀌지가 않죠. 예, 이거는 지금 칼리브레이션이 안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여기에 0 외에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숫자가 나와야 칼리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된 거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 누르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 뒤로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스듬히도 돌려주시고, 네, 지금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요, 완벽하게 칼리브레이션이 됐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포지션 홀드를 해놨을 때 기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고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칼리브레이션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전자파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 이 컴파스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스를 칼리브레이션 하실 적에는 주변에 이제 전자파가 없는, 컴퓨터도 사실 전자파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전자파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이 정확한 이제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은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밑에 달아놓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하고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옵티컬 플로우 칼리브레이션은 기체를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는 지면에서 한 1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 관계상 제가 이제 지면에서 61m가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옵티컬 플로우 칼리브레이션은 이제 이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 컴파스 칼리브레이션하고.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 센서 칼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고요. 버튼 누른 상태에서 30초 동안 앞으로 약간 30도 정도 기울였다가 또 뒤로 한 30도 정도 기울였다가 또 왼쪽으로 한 30도 정도 기울였다가 또 오른쪽으로 한 30도 정도 기울였다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기체를 이동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동시키지 말고 딱 그 위치에서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스케일이 이렇게 이제 변경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기체를 이제 우리가 추가로 장착한 GPS와 컴파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센서,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센서를 설정하는 부분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한 이 센서들을 가지고 이제 실력으로 리시버 이제 조종기에서 모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였습니다.